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한국 방산 지상 무기 그리고 공중 무기 다 지금 잘 나가는 이야기 좀 해드리겠는데요. 미 공군 참모 차장이 미 공군 훈련기 사업에서 우리 T-50을 이겼던 보잉의 T-7을 극딜했습니다. 욕했다가 그 말이죠. 왜 그렇게 욕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미 공군 그리고 미 해군에 어느 정도의 훈련기 사업이 남아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 우리 T-50 앞으로의 방향을 점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이 유력 방산지가 한국의 AS-21 레드백 장갑차가 루마니아 휩쓸 거다라는 기사를 또 내놨는데 왜 이런 예상을 하는지, 한국의 경쟁자는 누군지 루마니아에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인도가 테자스 마크-1A 전투기, 이거 말레이시아에 이어서 이집트에서도 위기다, 한국의 FA-50에게 진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뭔지 보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네비실 전용 신형 침투용 잠수정이 이르면 다음 달 작전 배치되는데, 우리도 UDT-C 있죠. 또 우리도 침투해야 될 곳 있죠. 그러니까 이거 좀 잘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 단신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00여 대 규모로 예상되는 이집트 공군의 전술 인문기 겸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FA-50과 경쟁 중인 인도의 테자스 마크-1A가 자국 공군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낮은 품질 문제로 말레이시아 사업에 이어 이집트에서도 연패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는 판촉에 적극적인데 이집트는 테자스를 거의 거들떠 보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3월에 이미 이란에 들어갔어야 할 수호이 35 전투기가 기술적인 문제로 아직도 인도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주까지 어떻게든 초도 물량이 이란에 도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지 살펴봐야겠습니다. 파키스탄이 JF-17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공중발사 스텔스 순항미사일 타이무르를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발사 중량 1.2톤인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290km이고 미국의 제즘급의 스텔스 성능을 구현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말처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튀르키예가 롤아웃한 차세대 전투기 TFX 칸의 순수 기체 가격이 최소 1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제조사 측이 직접 밝힌 가격인데 개발 지연과 엔진 이슈 등의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프로그램 코스트가 2억 달러를 가뿐하게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잠수함에 실려 미 해군 특수부대의 수중 침투 수단으로 운영될 차세대 소형 침투 잠수정이 이르면 내달 작전 운용 개시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8명의 특수부대원을 태우고 120km 이상을 거의 소음 없이 왕복할 수 있는 이 잠수정이 배치되면 네이비실의 수중 침투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테자스, 인도의 국산 전투기죠. 이 테자스가 말레이시아 전투기 사업에서 우리 FA-50에게 졌죠. 그런데 말레이시아 언론에 이게 나옵니다. 말이야, 우리가 FA-50 선정했는데 그 인도가 지금 이집트 이 전투기 사업에서도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데 이 이집트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 저기서도 아마 FA-50이 될 것 같아. 이런 기사를 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한 100여 대 물량 되니까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우리 FA-50이 카이가 이 사업을 할 때 좀 잘 들여봐야 된다. 왜냐? 지금 이집트는 IMF 구제금융 중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돈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의 수출입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서 그걸 가지고 사겠다. 그리고 나중에 갚아준다. 이건데 그게 될지 모라토리움 해버릴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임기 거의 마지막에 이집트를 방문했었죠. 그때 K9 자주포 대량 판매한다라는 뉴스 쫙 나지 않습니까? 정말 기분 좋게 뉴스 전해드리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대통령까지 나서서 직접 그렇게 뭔가를 했지만 사실은 그게 속빈 강정이었다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뭐냐? 한국의 수출입은행에게 그 돈 좀 줘. 그래서 K9을 수출하게 하는데 수출입은행이 돈을 대주고 그걸 우리가 대금 지급받는데 이거 그냥 우리 돈으로 우리 물건 대주고 돈 못 받으면 물건 주고 돈 주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집트는 좀 잘 지켜봐야 된다. 뭐 듣기 좋은 소리는 맞는데 잘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러시아가 수호이 35를 3월 달에 이란에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갔답니다. 2달 지났죠. 그런데 이제 이번 달에는 꼭 준다라고 하는데 원래 사기꾼들, 빚쟁이들이 내일 꼭 줄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니 뭐 자기네들 지금 부품도 없는데 이란에게 갖다 줄 이런 전투기 부품 많이 만들어서 전투기 해서 이란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다. 똑같이 뒤통수 치는 국가들끼리 서로 지금 통수 치고 있는 모양새죠. 자, 파키스탄판 제즘이라고 하는 타이무르를 공개했는데 이건 뭐 물론 소형 모급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만들었다라는 건데 사거리는 290km 그리고 전투기에 장착해서 공대지 용도로 쏜다라는 건데 이 중량은 무려 1.2톤. 그래서 JF-17을 탈 수 있을까라고 우려는 되긴 되는데 아무튼 제즘급이다 라고 하니까 진짜 제즘급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튀르키예 타이에서 만든 TFX입니다. 여기 엔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F-16 라이센스 생산했죠. 그 F-16에 들어가는 F-110 엔진 이걸 떼가지고 2개를 여기다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F-15급 파워 되죠. F-15가 F-16에 들어가는 엔진 2개를 붙인 게 F-15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덩치는 또 F-15보다 더 크죠. F-22급이니까 내부 무장창도 있고 전형적인 5세대 전투기예요. 이거 우리 4.5세대 전투기인 우리 KF-21보다 더 발전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첫 술에 우리처럼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냐 아니면 여기처럼 그냥 한 방에 그냥 점프를 하냐 이건데 잘 되면 점프가 좋겠는데 이게 점프가 제대로 될 리가 있냐. 미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점프를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 부러질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인데 문제는 이 TFX를 만든 타이 사장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대당 기체 가격이 한 1억 달러는 될 것 같아. 그런데 앞으로 더 오를 소지도 많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더 오를 소지 많죠.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전투기 엔진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게 결판나니까 앞으로 유동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KF-21의 기체 가격이 희망 가격이 한 7,200에서 7,800만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1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프로그램 코스트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한 2억 달러 훌쩍 넘는 이런 가격으로 전투기를 팔아야 되는데 과연 그건 누가 사냐라는 거죠. 우리 한국의 앞으로 나올 KF-21은 지금 한 7,800만 달러를 정말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폴란드가 들어와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가격은 더 내려가겠죠. 또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억제가 되겠죠. 저는 사실 가격 상승 요인이 더 많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폴란드가 들어오면 억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희망 가격이 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1억 달러대 초반으로 팔 수 있는데 이거 2억 달러대 초반. 야, 참 기가 차죠. 엔진은 지금 이 불법으로 F-16 엔진 떼가지고 붙여놨는데 미국이 야 그거 나르면 나르기만 해봐라 그냥 확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네이비실 전용 신형 침투 잠수정인데 저 여기 아일랜드가 이렇게 무슨 자바라처럼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오하이오급이나 이런 데 뒤에 얹어가지고 침투할 수 있는 잠수정인데 8명이 120km를 왕복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조용하게 연안 천해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잘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UDT도 어디 침투 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우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 왜 요즘 안 하는지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자, 중요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폴란드와 육해공을 아우르는 방산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다음 중점 공략 대상으로 루마니아를 선택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루마니아와의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크게 늘어났는데 루마니아 육군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로 한화의 레드백이 유력하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루마니아에서 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점점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한화의 AS-21 레드백이 루마니아의 구형 MRI-84 장갑차를 대체하는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로 제한될 것이라고 디펜스 루마니아가 현지 시각 5월 1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몇 년간 유럽 시장, 특히 한국은 폴란드와 손을 잡고 중부 유럽은 물론 동유럽 시장에 대한 방산 수출을 확대했다라며 한국인들은 폴란드에서의 성공을 루마니아까지 확장하고 싶어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국영 방산업체 로마름 SA와 한국 대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양자 간 산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데 이어 탄약과 지상장비 분야에서 루마니아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의 모든 길은 K9 썬더로 통한다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루마니아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은 물론 신형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서도 AS-21 레드백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단계에 걸쳐 총 298대의 신형 보병 전투장갑차를 도입하는 사업에는 제네럴 다이나믹스 유로피언 랜드 컴뱃 시스템의 아스코드 장갑차, 라인 메탈의 링스 KF-41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AS-21이 입찰 의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아스코드는 플랫폼이 너무 낡았고 KF-41은 지나치게 고가여서 대당 최대 150억 원으로 책정된 이번 사업의 예산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체는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탄약과 방산 인프라 전반에 걸쳐 루마니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화의 승리를 전망했는데요. 부디 루마니아에서도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의 시장을 한국형 장비들이 싹쓸이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AS-21 레드백 정말 참 명품스럽게 생겼습니다. 우리 K-21 전투장갑차가 이렇게 멋지게 변모할 수 있었는데 왜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육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과 민간 기업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의 차이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데 참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날렵하게 생겼으면서도 이 독일 라인메탈의 KF-41과 방어력도 비슷하고 굉장히 우수한 이런 장갑차인데 지금 루마니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MLI-84 지금 17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량 대체하고 이 MLI-84는 과거 소련의 그 BMP-1 장갑차 차체에다가 25mm 무인 포탑 기관포 갖다 붙인 거예요. 방어력, 성능 형편없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와 국경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몰도바하고 국경하고 있고 이러니까 루마니아 급하죠. 그래서 지금 이 178대의 MLI-84 그 구형 장갑차를 298대의 신형 장갑차로 대체한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제네럴 다이나믹스 유로피안 컴뱃 시스템스가 하는 아스코드, 이 아스코드는 사골이에요. 사골. 아주 오래됐어요. 90년대 초반, 30년 됐죠. 그러니까 이건 안 좋고, 그리고 이 호주에서처럼 라인메탈의 KF-41 그리고 우리 한국의 AS-21 이렇게가 격돌을 할 것이라는데 이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AS-21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매체는 친한 기사를 많이 썼어요. 이 155mm 자주포의 모든 길은 K9으로 통한다라는 기사도 냈던 매체인데 우리 하나에서 여기다 광고를 좀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광고 주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광고 좀 줘서 친한화적인 또는 친로템적인 친한국적인 기사를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론전인 겁니다. 그거 아끼면 안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런 우호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화 AS-21 레드백이 그냥 한 대 100억 넘는 150억짜리 사업에 지금 300대가량 하는 거니까 얼마나 큰 사업입니까? 수조 원대의 사업 확 거머쥐고 그리고
이 유럽의 장갑차 시장 석권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폴란드도 다 지금 우리 거 하지만 이 레드백만은 자기네들이 보르숙 장갑차 때문에 전적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AS21 레드백은 루마니아를 바탕으로 유럽을 석권하는 그 발판으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K9은 당연히 될 것. 그리고 우리 K2 전차 또 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16대 가지고 있던 미그 21 전투기 전량 퇴역했는데 그 대신 우리 또 FA50 사야죠. 자, 루마니아에서는 이런 승전보 비슷한 호재가 발생했는데 또 미국에서 아주 호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한때 항공우주 산업의 판도를 새로 짤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미국 보잉의 T-7A 레드호크를 향한 미 공군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미 공군 참모 차장이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T-7을 성토했다는 소식입니다. 공군과 해군 추가 훈련기 사업에서 우리 T-50의 승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신형 훈련기 도입의 계속된 지연으로 심각한 조종사 부족을 겪고 있으며 T-7A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데이비드 얼빈 미 공군 참모 차장을 인용해서 복수의 항공 전문지가 현지 시각 5월 14일 보도했습니다. 얼빈 차장은 지난 4월 말 비공개로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투기와 폭격기 등 조종사 교육 훈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묻는 제니퍼 키간스 공화당 하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상적으로는 18개월이지만 2년 이상 소요될 때도 있고 현재는 4년까지 소요된다 라고 답했습니다. 얼빈 차장은 조종사 교육 훈련 소요 시간이 늘어난 것은 극심한 훈련기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노후화된 T-38이 제때 대체되지 못해 조종사들은 비행 훈련을 받기 위해 적게는 18개월에서 길게는 24개월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지난 2018년에 T-38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훈련기로 보잉의 T-7A를 선정했지만 T-7A는 잦은 결함과 설계 오류를 보여주며 전력화 일정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라고 하며 현재 예상으로는 2027년도까지도 IOC 달성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미 공군은 2027년에 IOC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6년 T-7의 시제기 비행으로부터 무려 11년 만의 일이라며 처음에는 디지털 설계 및 엔지니어링으로 찬사를 받았던 T-7A는 대부분의 실험을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면서 개발 기간을 단축했지만 심각한 오류를 쏟아내었고 이 때문에 현재 미 공군의 극심한 조종사 부족 현상을 만들어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얼빈 차장의 의회 보고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의 경우 조종사 양성 목표 인원수는 1,500명이었지만 훈련기 부족 때문에 1,276명만 확보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 숫자도 전년 대비 105명이나 줄어든 숫자여서 향후 5년간 미 공군의 전투조종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얼빈 차장은 현재 422대의 T-38 기체 대부분이 극심한 노후화 때문에 비행 가능 시간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운용 유지비도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얼빈 차장은 이 문제가 T-7A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신형 훈련기의 일정 지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T-7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군사 전문지 더 드라이브 워존은 T-7 사례는 결함을 신속하게 수정하지 못하는 계약자의 무능력함을 보여준다 라며 보잉의 기술과 사업 관리 능력을 비난했는데요. 점점 쌓여가는 미군의 T-7에 대한 불신과 반발 덕분에 공군의 전술인문기 사업과 해군의 고등훈련기 사업, 가상적기 사업에서 T-50의 미래가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네, 보잉과 스웨덴 사브가 공동 개발한 T-7 모든 것을 컴퓨터로 디자인했고 그리고 주요 부품 외에 일반 부품들은 이 3D 프린터로 만들었다. 그래서 가격을 우리 T-50의 절반 가격에 입찰을 해가지고 그냥 먹어버렸죠. 그런데 원래 2024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IOC를 넘어서 FOC를 해서 전력화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IOC도 안 됐다. 처음에는 이제 윙락 그러니까 뭐 고기동 들어가면 이 날개에 금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거 지금 해결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최근에는 또 사출 좌석 문제가 또 발생해가지고 그것도 돼가지고 2027년에 IOC
그리고 28년에 FOC, 29년 FOC 이렇게 되죠. 원래 예상보다 최소 4, 5년 길어지는데 그 27년도 IOC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공군 참모 차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 뭐 이슈 하나 뜨면 또 3년, 4년 훅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미 공군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태냐라는 걸 이제 역설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청문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군 참모 차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T-38 훈련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T-38이 뭐냐? 우리 F5 있지 않습니까? F5의 원형이에요. F5 원형. 뭐 정말 오래된 그 비행기인데 1950년대 개발한 겁니다. F5의 원형. 그래서 그 조종석 칵핏을 보면 이렇게 고색 창연하게 생겼죠. 이런 거에서 훈련을 하고 F-16, F-15 또는 F-35, F-22 이런 걸 타야 되는데 요즘 비행기들 완전히 디지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훈련하고는 이건 그냥 비행 기술만 익히고 어떤 그 조종을 하고 다루고 하는 걸 제대로 익힐 수는 없죠. 왜? 새로 기종 들어가면 전부 다 디지털이니까. 그래서 기종 전환하는데 또 시간 걸리고 여러 가지가 힘들죠. 그래서 새로운 훈련기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 노후됐죠. 그래서 뭐 있는 게 지금 뭐 400여 대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도 가동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 조종사가 왜 빨리 확보 안 되냐? 원래는 여기 빨리빨리 타가지고 해야 되는데 임관해서 고등 훈련을 하죠. 그래서 임관 딱 하고 나서 이제 나라에서 월급 많이 줘야 됩니다. 임관했으니까. 그런데 비행기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15개월에서 24개월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기 순서 올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백 명을 양성을 못했다. 이게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 원인은 뭐냐? 신형 훈련기가 빨리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 즉 T7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들어갈 전술 인문기 사업. 원래 T7에다가 뭐 무장 장착하고 뭐 하려고 했지만 못 믿겠죠 이제 쟤들. 그러니까 그 전술 인문기 사업이 최저 100대에서 최대 400대. 그리고 해군이 지켜보고 있죠. 미 해군 항모 탑재기 사업이 그 훈련 있으니까 그 미 해군에서 훈련기 200에서 280대. 그리고 미 해군에서 하는 가상적기 사업 64대. 총 최대 744대에서 최소 364대. 엄청난 물량이죠. 이 사업들이 우리나라 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이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